네, 이것 역시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방송에서 특히 팟캐스트에서 Pushing the Limit Human Body, Sensation 등등의 그런 제목으로 소개해드렸던 영상입니다. 실제 에이미 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트리킹을 하다가 수십 미터 아래로 절벽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뼈가 으스러지고 퇴퇴부 뼈도 으스러지고 합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이러한 데미지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에이미는 통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일시적으로 기절했다가 깨보니까 여기저기가 부러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경험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높은 데서 떨어졌다든지 또는 교통사고 났다든지 할 때 순간적으로 또는 몇 분, 몇십 분 혹은 몇십 초 정도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러한 작용이라는 거예요. 무슨 작용이냐면 뇌신경이 통증 부위에서 보내오는 신호를 억셉트합니다. 그리고 그 복구 시스템으로 피드백이 주어지죠. 그런데 그 피드백이 주어질 때 여기 그림을 잘 보세요. 이 그림을 보시면 뇌에서 척추, 스파이널 코드를 코팅을 합니다. 이 코팅하는 거거든요. 황금색이 코팅이에요. 무엇으로? 엔돌핀으로. 그러니까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은 산에서 고립된 곳이에요. 생존을 위해서 이 여인은, 주인공 에이미 시나는 인가가 있는 곳으로 가서 도움을 청해야 돼요. 그래서 그의 강력한 의지가 뇌에서 화답해서 오피오이드성 엔돌핀, 마약성 진통제를 코팅을 한 거예요. 코팅을 하니까 환초에서 보내오는 신호를 억셉트하지 못해요. 네, 그렇게 해서 통증을 일시적으로 잊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에이미는 이틀 동안이나 산속을 헤매고 개울을 건너고 비포장 산길을 엉금엉금 기어서 결국 인가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고 구출됩니다. 그런데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에이미가 천신만고 끝에 인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구조 헬기를 요청했고 결국 구조되는데요. 이때 이틀 동안 악전 고투할 때 느끼지 못했던 통증이 들것에 실려 헬기에 태워지자마자 뇌에서는 엔돌핀을 도로 회수했습니다. 결과 전무후무한 미중류의 끔찍한 고통으로 나는 소리쳤다라는 소리를 와 하고 질렀다고 그렇게 수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엔돌핀이 회수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자연 치유력으로 이러한 통증 제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채침에서 바늘로 놓는 침이든 자석으로 놓는 침이든 전자침이든 간에 채침을 적용할 때 통증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이 효과다. 이 효과예요. 일시적으로 척추 스파이널 코드에 우리 몸이 엔돌핀으로 코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초로부터 오는 신호를 느끼지 못한다. 억셉트하지 못하게 했어요. 통증을 잊습니다. 채침으로 놓는 효과 역시 그러하다.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등등을 복용했을 때와 같은 효과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채침 대간인들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과학적인 설명이에요. 과학적인 설명. 다시 인용합니다. 침술과 엔돌핀. 보완 대체 의학으로서의 침술 및 전자침은 주로 급성 및 만성 통증의 치료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효과라 그랬어요? 엔케팔린, 베타엔돌핀 및 엔도모르핀의 방출을 침술이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근데 물론 그것도 엄청난 효과입니다. 해마다 약물 부작용으로 몸에 이것저것에 장기가 망가지는 사람이 하나둘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 상표는 제외하고 원료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 장기 복용은 간이 썩는다고 문헌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약을 사면 그러면 거기에 설명서에 장기 연용으로 인해 간이 괴사될 수 있다라고 쓰여 있어요. 간이 급격히 손상받는다.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침술의 효과, 삼침술의 효과, 그리고 한의학의 효과를 소화병적인 태도로 애써 부정하는 어떤 분들, 여러분, 한약 먹으면 간독성 생겨, 간염 걸릴 수 있어 라고 주장했던 서의사들 많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처방하는 약들에 보세요. 비교적 많이 처방되고 있는 약 중에 코티코스테로이드, 그러니까 부신피질 호르몬제. 자, 설명서에 보면 양리작용, 즉 효능 효과는 2줄이에요. 2줄. 그런데요, 그 약에 따른 부작용, 주의사항 등등은 그러니까 2줄이 요만큼이라면 주의사항, 부작용 등등은 이만큼 돼요. 이만큼. 네? 이만큼. 여러분들이 처방하는 약이 독성이 더 많잖아요. 한약이 간독성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이 두 종류의 약이 있어요.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약 중에. 전문의약품은 왜 처방전 없이 구할 수 없게 해놨어요? 일반의약품보다 부작용, 주의사항 등등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것은 의사의 처방 없이 개인이 살 수 없게 만든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양약은, 그리고 대표적으로 항암제는 서의사들도 주장하듯 독약입니다. 독약. 한의학이 안전하다. 더욱더 안전하다. 그런데 침술, 전자침, 채침에서 단지 침만 특정 경혈에 꽂았을 뿐인데 수많은 소염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를 대신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난다면 이것은 정말 획기적인 요법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이 TCM, 채침은 통증 클리닉에 특화되어 있다 라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그러면 사암침은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우리 몸의 병변을 치료합니까? 네. 사암침은 시스테믹 요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암침에서
폐보법 즉 폐전격을 놓는다고 하게 되면 세 개의 경맥의 경로를 교체하거든요. 오행의 상생상극의 원리에서 보면 비토경은 폐금경의 정상적인 기능, 장부로 말하면 비장은 허파의 정상적인 기능을 지원합니다. 폐금경은 비토경의 지원으로 정상적으로 체액성 면역 즉 휴머럴 이뮤니티를 발휘합니다. 그것은 의과학적임을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중언부언 피하겠습니다. 그리고 심화경 즉 심장은 허파의 체액성 면역에 참견한다 라는 것 역시 의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고로 시스템적으로 우리 몸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세 개의 경맥에서 경혈들, 대표적인 경혈들을 차출해서 적용함으로 시스템적으로 우리 몸의 병변을 치료하는 그러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우리 몸의 순환 시스템 중에 혈액순환 시스템, 폐에서 심장으로 보낸 혈액의 양을 100%라고 하면 심장은 각각의 장부에 정량에 그 장부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절해서 보내줍니다. 그리고 역시 정맥이 받아서 폐로 다시 전해지지요. 그러니까 폐와 심장은 전신 혈액 순환 시스템에 일조를 하고 있으며 지휘를 하고 있으며 각 장부에 필요량만큼만 보내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과잉으로 너무 넘치거나 필요량에 못 미치는 매우 적은 양의 장기에 공급이 되면 그것에는 실증 또는 허증으로 병변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어느 경혈 하나만 딱 찔러서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시스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폐와 심장과 그리고 소장이 코어퍼레이션 해요. 그런데 어느 곳에는 연력이 너무 지나쳐요. 왜? 과잉으로 혈액이 공급됐으니까. 그럴 때는 스파이널 코드를 유주하고 있는 동맥, 그 양옆에는 교감, 부교감 신경의 지느러미 신경절이 있죠. 지느러미 신경절 포인트마다 각 장부로 연락이 되는 이와 같은 신경절이 있습니다. 이 신경절은 동의학에서 족태양 한수 방광수경의 배수혈들이 관장한다라고 하였고 그것은 교감 부교감 신경의 신경절과 족태양 한수 방광수경의 배수혈처가 정확히 일치하므로 의과학적으로 증명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gastrointestinal system and spleen 이 소화기 계통에 혈액이 적게 또는 많게 또는 화학적인 물질이 적게 또는 많게 신경이 과하게 혹은 적게 작용을 하면 일련의 여러 반작용들이 일어나거든요. 그것은 어느 혈 하나를 딱 찔러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 혈들을 동시에 마구잡이로 찌른다고 해서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통증은 일시적으로 경감이 되겠죠. 그러나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시키려면 시스템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암침법은 그러한 요법이죠. 시스템에 작용하는 침법이 사암침법이다. 면역 시스템 역시 그러합니다. 면역 시스템은 제1의 장기는 스플린, 즉 비장입니다. 그리고 폐와 대장은 상호 표리관계에 면역을 주고받는 그러한 관계를 이루면서 우리 몸의 외부와 내부의 면역력을 지휘해요. 그리고 중환혈처에 정확히 놓여져 있는 셀리악 갱글리온 복강신경절에서는 미주신경으로 대표되는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이 상호작용해서 소화력을 계속 증폭시켜야 할 때를 알고 또는 소화력을 잠시 멈추게 해야 될 때를 알고 조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 기능을 발휘 못해요. 경혈 한두 개 또는 수십 개 찌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시스템적으로 조절을 해야 돼요. 즉 우리 몸의 항상성 유지에 시스템적으로 발현되는 여러 메커니즘을 사암침법은 시스템적으로 구현되는 치료 효과를 통해서 듣기가 이루어집니다. 고로 채침이 옳다, 사암침이 옳다 차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채침은 오피오이드 계통의 케미컬적인 방출, 증폭을 통해서 통증 클리닉에 특화되어 있고, 사암침법은 우리 몸의 생명력 현상 그 자체의 부침을 보고 치료하는 요법이다 라는 것이 다르다 이겁니다. 우리 방송 처음 접하시는 분들, 침술 하게 되면 알긴 알겠는데 어렴풋이라도 아니 아픈 데에 있으면은 바늘로 통초 또는 경혈에 자극을 해서 통증을 멎게 하는 요법 침술이잖아. 그런데 사암침법은 뭐야? 처음 접하셨던 분들 이해하시겠죠? 사암침법은 우리 몸의 생명력 현상 그 자체의 부침을 조절하는 요법이다. TCM은 통증 클리닉에 특화되어 있다. 물론 사암침법을 놓아도 채침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뛰어난 통증 제어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사암침법은 원인 치료다. 즉 아스피린, 아이부프로펜이 아키돈산 그리고 콕스1, 콕스2가 만나지 못하게 방해하여 통증을 일시적으로 멎게, 즉 우리 몸의 시스템을 속이는 거지만, 그러나 사암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인 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일으킨 그 원인, 그것을 제거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 족소음구나 신수경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사암침법은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는 원인 치료 요법이 되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학에서는요, 전통적으로 신의 기운을 중시 여겼습니다. 신의 기운으로 인간이 살아가며 신의 기운으로 자식을 낳고 신의 기운으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 대사전을 인용해 보면